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사실 이 피로감은 단순한 기운 없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쌓이는 피로는 남성 활력 저하와 발기력 약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몸이 지치면 뇌는 생식 기능보다 생존을 우선합니다. 그 결과 혈류는 심장과 뇌로 집중되고 남성의 상징적인 부위에는 충분한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피곤하다는 말 속에는 남성의 자신감이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이 숨어 있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기능 저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발기부전은 혈관 건강 이상을 알리는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발기부전을 겪는 남성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제학술지의 메타 분석에서도 발기부전이 있는 남성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현저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발기부전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몸 전체가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넘게 진료실에서 남성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발기부전은 단순한 성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혈관 건강 이상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피로감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회복의 신호입니다. 피로를 풀고 순환을 회복시키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활력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신호에 귀 기울인다면 자신감 넘치는 삶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제 환자 중 60대 김철수님은 오랫동안 발기부전으로 자신감을 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혈관을 살리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아침마다 활력이 되살아나고 부부관계도 회복하셨습니다. 김철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다시 남자로서 살아나는 기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건강 루틴과 노하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남성들이 혈관 문제로 발기부전을 겪게 될까요? 사실 원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매일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단맛이 강한 간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요소들이 서서히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 심장뿐 아니라 성기의 혈류도 원활히 흐르지 못합니다. 결국 충분한 혈액이 차오르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발기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혈관은 소리 없이 손상되고 어느 날 갑자기 발기부전이라는 형태로 그 신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일이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 이것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다행히도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키고 활력을 되살리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시술이 아니라 우리 식탁 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음식 속에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놀라운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성의 발기력과 혈관 건강을 함께 살려주는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오늘 소개할 양파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채소이지만 사실 양파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남성 활력과 혈관을 살려주는 천년보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양파는 약재로 사용되어 왔고 현대의학에서도 그 효능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내 보건 기사에서도 양파 한 개만으로도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국제 임상시험에서도 양파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혈압이 낮아지고
혈관 확장 능력이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즉, 양파는 혈관을 넓히고 혈액을 맑게 하며 남성 호르몬을 돕는 3가지 효과를 가진 슈퍼푸드입니다. 이제 양파의 효능을 남성 활력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양파는 강력한 항산화제의 보고입니다. 양파의 풍부한 케르세틴은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물질로 혈관을 수축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합니다. 쉽게 말하면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실제로 국제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양파 추출물이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고 혈관 확장 능력을 높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곧 발기에 필요한 충분한 혈류 공급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가 됩니다. 둘째, 양파에는 알리신 계열의 황화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소판이 엉겨붙어 혈전을 형성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즉, 강에 떠있는 쓰레기와 돌을 치워 물길이 막힘없이 흐르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발기력은 결국 혈류의 힘에서 나오는데 양파는 그 길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혈관 청소부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양파는 남성 호르몬 분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러 동물 실험과 임상 연구에서 양파 섭취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고 정자수와 운동성을 개선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양파는 혈관을 보호할 뿐 아니라 남성의 활력 에너지원을 보강해 줍니다. 넷째, 양파는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크롬과 항산화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체지방을 조절하는 데 유리합니다. 혈당과 체중은 모두 발기부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인데 양파는 전신 건강을 안정시켜 결과적으로 발기력 유지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처럼 양파는 단순한 부엌 속 채소가 아니라 남성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숨은 의사라 할 수 있습니다. 혈관을 넓히고 혈액을 맑게 하며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이 3가지 작용이 발기력의 기본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비유하자면 양파는 막힌 도로를 말끔히 청소해주는 청소차 같은 존재입니다. 도로에 쓰레기가 쌓이면 차가 제대로 달릴 수 없듯 혈관이 막히면 혈액도 원활히 흐르지 못합니다. 양파는 그 길을 깨끗이 청소해 혈액이 자유롭게 순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양파는 단순한 반찬거리가 아니라 남성의 삶의 질을 지켜주는 자연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양파 한 조각을 올리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고 내일의 활력을 준비하는 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양파가 혈관을 청소하고 활력의 스위치를 켜준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그 깨끗해진 혈관을 오래도록 지켜줄 든든한 파수꾼입니다. 그 답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단순히 지중해 식단의 상징이 아니라 세계 의학계에서도 인정받은 혈관 보호 오일입니다. 양파가 혈관을 열어 혈류를 원활하게 해준다면 올리브유는 그 혈관 벽을 코팅해 다시 막히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양파와 함께 할 때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 올리브유의 비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올리브유는 단순히 요리에 풍미를 더하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세계 여러 연구에서 올리브유가 혈관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천연 오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평균 수명이 유난히 긴 이유 또한 이 올리브유 중심의 식단 덕분이라는 사실이 다수의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첫째, 올리브유는 심장을 지켜주는 기름입니다. 풍부한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마치 혈관 속 찌꺼기를 닦아내고 보호막을 입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일 올리브유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눈에 띄게 낮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올리브유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혈관 건강을 지키는 천연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올리브유는 혈관을 젊게 만드는 항산화제입니다. 풍부한 폴리페놀과 비타민 E가 활성산소로부터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합니다. 쉽게 말해 녹이 슬지 않도록 철문에 방청제를 바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유명 의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를 충분히 섭취한 지중해 식단 그룹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셋째, 올리브유는 남성 호르몬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만과 대사질환은 테스토스테론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인데 올리브유의 건강한 지방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염증을 줄여 정상적인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올리브유를 포함한 지중해 식단을 따른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게 유지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혈관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활력의 근본 에너지원까지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올리브유는 혈액을 부드럽게 흐르게 하는 윤활유입니다. 혈소판이 뭉쳐 피가 끈적거리면 혈전이 생기고 이는 발기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입니다. 하지만 올리브유 속 불포화지방산은 혈액의 점도를 낮춰 더 맑고 유연하게 만듭니다. 마치 엔진 오일을 새로 교체했을 때 자동차가 부드럽게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올리브유는 혈관을 코팅하고 산화를 막고 혈액을 부드럽게 흐르게 하며 호르몬 엔진까지 보호하는 다기능 슈퍼푸드입니다. 비유하자면 양파가 혈관기를 청소하는 도로 청소차라면 올리브유는 그 도로를 새 아스팔트로 매끈하게 포장하는 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만으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리브유가 그 위를 코팅해준다면 혈관은 훨씬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올리브유가 단순한 샐러드 드레싱이 아니라 남성의 혈관과 활력을 지켜주는 지중해의 선물임을 아셨을 겁니다. 여기에 양파를 함께 섭취하면 하나는 혈관을 열고 또 하나는 그 길을 지켜주며 마치 팀처럼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식탁 위에 양파와 올리브유가 함께 올라오는 순간 그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혈관을 살리고 활력을 불어넣는 자연의 치료제가 됩니다. 김철수님은 올해 63세로 은퇴 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부부관계에서 자신감을 잃으면서 삶 전체가 서서히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자연스럽게 일어나던 아침의 활력이 사라졌고 부부 사이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겉으론 괜찮은 척했지만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좌절이 묻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고혈압 전 단계,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그리고 발기부전. 하지만 약을 쓰기 전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혈관을 살리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양파와 올리브유 중심의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생양파와 올리브유를 함께 드셨습니다. 처음엔 매운맛 때문에 힘들어하셨지만 저는 방법을 조금 바꿔드렸습니다. 얇게 썬 생양파를 찬물에 잠시 담가 매운맛을 줄이고 그 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한 큰술 뿌려 샐러드처럼 드시게 했습니다. 양파의 케르세틴은 혈관을 넓혀주고 올리브유의 건강한 지방은 이 성분의 흡수를 도와 혈류 개선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김철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먹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몸이 먼저 원하더라고요. 점심에는 작은 병에 담은 올리브유를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직장 다니실 때부터 외식이 잦았던 분이라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셨죠. 그래서 저는 매 끼니마다 밥이나 국에 올리브유 한 큰술을 추가하라고 권했습니다. 이 습관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벽을 코팅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외식을 해도 기름진 소스 대신 올리브유를 찾게 됐어요. 저녁에는 가볍게 단백질 식단에 양파를 곁들였습니다. 생선이나 살코기를 구워 먹되 양파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함께 드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파의 매운맛은 사라지고 단맛이 살아나 먹기 훨씬 부드럽습니다. 또한 이런 조합은 혈관에 좋은 성분의 흡수를 쉽게 도와줍니다. 3개월 뒤 진료실에서 김철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다시 남자로서 살아나는 기분입니다. 받침의 활력이 돌아왔고 부부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파와 올리브유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기만 해도 몸의 변화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혈관이 조금씩 열리고 몸이 가벼워지며 자신감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식탁 위의 변화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의 힘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 하면 헬스장에서 아령을 들거나 땀이 쏟아질 정도로 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기력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에는 무리한 운동보다 하루 20에서 30분의 가벼운 걷기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전신의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운동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20분 산책은 혈당을 낮추고 밤 동안 혈관이 과부하 없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잠이 부족하면 몸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숙면 중에 활발히 분비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0에서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호르몬 회복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숙면을 취하는 것은 마치 스마트폰을 완전히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음주와 수분 관리입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발기력 회복을 방해합니다. 특히 잦은 음주는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반대로 물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은 오래된 수도관에 깨끗한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것처럼 혈관을 세척하고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작은 물병을 항상 곁에 두고 수시로 한 모금씩 마셔보세요. 몸은 금세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과식과 야식 줄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과식하거나 늦은 밤 출출하다고 기름진 음식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혈당과 중성지방을 급격히 올려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밤늦게 고기, 튀김, 술 한 잔을 함께하는 것은 혈관을 좁히는 가장 나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가능하면 저녁은 가볍게 드시고 정말 배가 고플 때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소량 섭취해 보세요. 이 작은 차이가 혈관 건강에는 큰 선물이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 혈관을 수축시키고 발기력을 억제합니다. 즉, 마음이 긴장하면 혈관도 함께 긴장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하루 10분만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이제 괜찮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작은 이완이 쌓이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양파와 올리브유 루틴은 혈관 건강과 발기력 회복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이거나 특정 질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약물 복용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파 섭취에 신중해야 합니다. 양파에는 혈소파 능집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어 혈전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양파를 과도하게 먹지 않도록 조절하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리브유 역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이미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이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져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알레르기와 과민 반응입니다. 양파는 드물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섭취 후 두드러기, 가려움,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위장 장애가 잦은 분들은 생양파를 과도하게 먹을 경우 속쓰림이나 더부룩함, 위산 역류 같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양파를 익혀서 드시거나 소량씩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유는 대부분 안전하지만 체질에 따라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복부 불편감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하루 2-3큰술 정도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양파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약물 치료 중이라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혈당 강화제와 함께 양파를 과다 섭취할 경우 예상보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간 질환이나 담낭 질환이 있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올리브유는 담즙 분비를 촉진하므로 담석이 있을 경우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환자 중에는 기름은 모두 피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리브유는 건강한 지방으로 적정량을 지키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과다 섭취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많이 먹으면 열량이 높아져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총 섭취량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적정량과 균형이 핵심입니다. 양파는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 올리브유는 하루 2-3큰술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이상 섭취한다고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중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다섯째,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입니다. 현재 약을 복용 중이거나 만성질환을 관리 중이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넘어가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문가와 상의한 뒤 체계적으로 루틴을 시작하면 안심하고 꾸준히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발기부전이 단순한 성기능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탁 위의 음식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양파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활력을 되찾게 하는 음식이며 올리브유는 그 혈관을 부드럽게 보호해주는 방패입니다. 여기에 걷기, 수면, 절제, 수분, 이완 같은 5가지 생활 습관을 더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김철수 님이 약이나 시술 없이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활력을 되찾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작하기 전에는 복용 중인 약이나 알레르기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건강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안전하고 꾸준한 실천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관과 활력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양파 한 조각과 올리브유 1큰술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내일의 자신감과 활력을 위한 투자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의 비밀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활력의 길을 다시 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